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전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무료로 그것도 20분 안에 자기만의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GitHub 페이지라고 하는 툴을 사용할 건데요. 아주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포트폴리오 사이트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오늘 끝나면 다들 이제 하나씩 웹사이트를 갖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GitHub 페이지가 뭔지 알아보고 직접 간단한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저장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간단한 설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파일 올리는 것들을 다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요. 진짜 멋진 블로그 테마를 가져다가 내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이 두 번째 내용만 잘 따라오셔도 취업 준비를 할 때에는 포트폴리오로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괜찮겠죠? 자, 혹시 GitHub 계정이 없으신 분, 네,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github.com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우리가 간단하게 본인만의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누가 PDF 파일로 포트폴리오 보내시나요? 만약 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구글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개발자랑 이렇게 PDF만 보내는 개발자 중에 누가 더 신뢰가 가겠어요? 당연히 웹사이트 있는 사람이겠죠. 자, 실시간 업데이트도 되고 링크 공유도 쉽고 내 작업물을 이렇게 라이브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미래형 포트폴리오예요. 자, 그러면 이제 GitHub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GitHub, 바로 이 GitHub가 우리한테 공짜로 웹사이트 호스팅 해주는 바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있으면 바로 웹사이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서버는요? 서버 설정은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Git으로 코드를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웹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복잡한 서버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GitHub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 포트폴리오나 또는 블로그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문서화해서 공유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활용 분야 되겠습니다. 자, GitHub 페이지, GitHub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점이겠죠. 자, 좋은 점 하나 더 추가드리면 빠르고 또 버전 관리도 되고 그다음에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학생 여러분한테는 그쵸, 무료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장점을 앞에서 살펴봤다면 이제 GitHub 페이지의 주요 특징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완전 무료로 대신에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정을 private라고 하는 저장소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게 아니라 퍼블릭 용도로, 즉 설정을 퍼블릭으로 일단은 해두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GitHub가 PR, 그러니까 본인을 어떤 PR하거나 친구들과 협업하거나 동료들과 이슈 관리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아주 긴밀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나중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떤 그 GitHub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메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여러분만의 어떠한 커스텀 도메인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적 사이트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용량도 1GB, 그리고 트래픽도 월 한 100GB 정도의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간단한 포트폴리오 용도로는 이 정도의 사양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어떤 흐름도, 본격적인 실습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제일 먼저 일단 실습을 위한 저장소를 생성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저장소의 설정은 퍼블릭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세팅 설정에서, 바로 페이지즈라고 하는 부분을 활성화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파일 작성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배포하는, 즉 GitHub가 알아서 그렇게 배포까지 해준다라고 하는 이 액션 탭에서 아마 배포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짜잔 하고 여러분이 만든 사이트를 URL로 접속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은 파일만 우리가 GitHub의 퍼블릭한 어떤 저장소에 파일만 커밋을 하게 되면 모든 과정은 다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복잡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순서대로만 실습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만의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GitHub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New Repository라고 해서요. 새로운 저장소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장소 이름. 자, 일단은 권장사양으로서는 영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my 다시 포트폴리오 또는 뭐 GitHub Pages 데모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저장소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퍼블릭 컨피규레이션에 보시면 우리 choose visibility라고 하는 저장소 공개 여부를 우리는 퍼블릭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리드미 파일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요 저장소가 초기화가 되면서 요 리드미 파일까지 같이 포함한 새로운 여러분만의 이제 저장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Create Repository를 클릭하면 저장소, 즉 여러분만의 이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장소 다 만드셨죠? 자, 이제 페이지즈 기능을 켜야 하는데요. 그래야 웹사이트가 됩니다. 자, 그럼 세팅즈 탭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저장소 상단에 있습니다. 세팅즈는. 자, 상단에 있는 세팅즈를 클릭하고 좌측에 있는 페이지즈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왼쪽 맨 하단에 있을 겁니다. 자, 페이지즈를 찾아서 클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스, 바로 소스 부분에 보시면요. 우리 deploy from a branch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아마 이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이 뭐 변경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ranch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자, 요 메인. 자, 요 메인을 선택해 주시고 폴더 이름은 아마 또 기본적으로 루트 폴더로 바로 이 웹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한 또는 이 웹페이지들이 업로드되기 위한 폴더가 바로 루트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이 변경 없으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져 있는 이 포맷 형식으로 그대로 선택하신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배포 시작하면 되겠네요. 네, 벌써 우리 여러분만의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GitHub 페이지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초록색 박스 모양이 뜨면은 성공한 겁니다. 자, 이제 액션 탭으로 가볼게요. 보시면 Pages, Build, Deployment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대략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녹색 체크마크가 뜹니다. 예, 그럼 완성된 거예요. 자, 상단에 URL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그 URL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 웹사이트가 벌써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 되실 분 있나요?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내용을 바꿔볼게요. 코드 탭으로 돌아가세요. 그런 다음에 readme.md 파일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edit 파일,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마크다운으로 내용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마크다운으로 간단하게 여러분 소개, 첫 페이지 들어가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또는 뭐 관심 분야 이러한 내용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입력이 되었다면 이 변경 사항을 이제 저장해야 하고 바로 이것들을 배포해라 라고 하는 액션즈 탭에 자동 배포가 돌아가도록 일단 변경 사항을 다 저장하고 자, 하단에 있는 Commit Changes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배포가 이제 다 완료가 됐다면 자, 여러분만의 사이트 URL을 새로 고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index.md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롭게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업로드 한 다음에 이 인덱스 파일을 메인 페이지, 즉 메인 인덱스 파일로 동작하도록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add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가 index, create new 파일을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파일 이름을 index.md 저희들은 이제 마크다운 형식으로 파일을 만들 거니까 md라고 하는 확장자로 페이지 파일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마크다운 형식으로 내용을 입력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샵으로 시작하고요. 기타 몇 가지 이제 주요 내용들을 입력할 때는 샵 2개, 즉 헤더 파일에 해당하는 게 바로 샵 부어가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여러분이 인덱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Commit Changes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또 배포를 기다려야겠죠? 배포를 기다렸다가 사이트를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좀 전에 봤던 우리 인덱스, 즉 readme.md 파일이 아니라 바로 이 메인 엔트리 파일로 사용되기 위한 index.md 파일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우리가 이제 파일을 어떻게 구동을 시키냐, 아마도 우리 이 GitHub 페이지에서는 우선순위는 무조건 index.html 제일 파일 형식이 웹사이트의 메인, 제일 먼저 실행된 파일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index.md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우선순위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readme.md 이런 식으로 메인 페이지로 인식을 해서 우리가 만든 파일이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index.md라고 하는 파일의 이름으로 메인 엔트리 파일을 만들고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itHub 페이지 URL 구조를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기본 형태는 바로 이렇게 https 그다음에 사용자 이름 github.io 그 다음에 저장소 이름 이러한 기본 형태가 있고요. 이 형태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만의 GitHub 페이지 URL은 실제 예시에 있는 것처럼 이 예시는 제 이제 실제 GitHub 페이지 URL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균이라고 하는 사용자 이름이 추가가 됐고요. 저장소 이름 부분이 바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바로 GitHub 페이지의 저장소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이제 URL 구조가 생성이 됩니다.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GitHub 페이지 부분 세팅즈라고 하는 메뉴에 페이지즈라고 하는 섹션에서 선택을 하고 보면은 여러분의 사이트 주소가 쭉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만의 URL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커스텀 도메인을 연결해서 요 github.io 대신에 자신의 도메인으로 변경해서 접속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마크다운 형식을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헤딩스라고 해서 샵, 그러니까 H1, H2, H3라고 하는 HTML의 태그와 동일하게 동작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마크다운 형식은 이렇게 샵으로 헤더를 표시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텍스트 링크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직접 우리가 마크다운 파일 안에 직접 파이썬 코드라던가 자바 코드라던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넣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링크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이미지 넣는 마크다운 문법이 되겠고, 순서 있는 리스트 또는 순서 없는 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기초 마크다운 표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강조하고자 할 때에 넣을 수 있는 마크다운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더 다양한, 더 많은 마크다운 문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구글을 통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것 이외에 더 많은 마크다운 기초 문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GitHub 페이지의 기본이었어요. 자, 이제 좀 더 멋진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컬 테마를 사용하면 전문가가 만든 템플릿을 그대로 본인만의 GitHub 페이지에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지금 이제 같이 해볼 제컬 테마는요, 가장 깔끔하고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블로그 테마로 미니멀 미스텍스라고 하는 테마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자, 참고하고자 하는, 가져다 사용하고자 하는 테마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크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설정 몇 번 해주면 바로 여러분만의 첫 번째 블로그 첫 페이지, 첫 포스트를 한번 발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github.com topics에 그다음에 제컬 테마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테마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저와 간단하게 연습으로 사용할 테마는 미니멀 미스텍스라고 하는 테마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테마를 한번 스크롤 내려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페이지 들어가셔요. 오른쪽 위에 있는 바로 포크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포크는 뭘까요? 남의 프로젝트를 내 계정으로 꼭 찍어서 꼭 찍어서 복사하는 거를 포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테마가 바로 여러분만의 블로그 테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Create Fork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크가 완료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팅즈 메뉴에 가셔서 레파지토리, 즉 저장소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자, 저장소 이름은 보시는 예시와 같이 변경하시면 되겠고요. 주의사항 우리 아이디랑 github.io 그 사이에는 띄어쓰기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네임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즈의 페이지에서 페이지스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었는지 일단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 1, 2분 정도 기다리면 이제 여러분만의 템플릿을 적용한, 즉 지금 현재 포크해온 템플릿이 적용된 여러분의 블로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크해온 그 템플릿에 보시면요. 우리 config, config.yml, 즉, 야물이라고 읽을 텐데요. 이 설정 파일을 조금 여러분이 손을 보셔야 합니다. 자,
config config.yaml 파일을 찾아서 편집을 할 텐데요. 어떤 부분을 편집할 거냐, URL 부분을 수정을 합니다. 자, URL 부분에 있는 주석 표현들은 싹 지우시고요. 지금 여러분 그 워크북에 써 있는 것 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URL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HTTP, 그렇죠? 큰 따옴표부터요. 앞서서 만들어 놨던 그 저장소 이름까지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지 않은 부분들, 즉 지금 제가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설정 파일을 변경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딱 봐도 쉽게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뭐 타이틀, 디스크립션, 뭐 네임,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간단하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석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은 깨끗하게 여러분이 삭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config 파일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신 다음에 자, commit changes라고 하는 commit 버튼을 눌러주시고 배포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포스트 작성이 되겠습니다. 포스트는 언더바 포스트라고 하는 일단 폴더 내에 파일을 만드셔야 합니다. 자, 폴더로 먼저 여러분이 들어가시고요. 또는 폴더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더바 포스트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없으면 여러분 직접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폴더는 기본에 우리가 포크 해온 그 템플릿 안에 이 폴더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써주시고, 자, 거기에 이제 Create New 파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 규칙 꼭 지키셔야 합니다. 연, 월, 일, 그 다음에 제목, 그리고 확장자는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MD라고 하는 파일 형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블로그 내용은 보고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여러분이 내용을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Commit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밋하고 여러분이 이제 사이트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즉 새로 고침해 보시면 포스트가 하나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블로그에는 이렇게 소스 코드도 포스트가 가능합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으로 작성한 소스 코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다운로드로 변경하신 다음에 바로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다운받은 소스 코드를 블로그에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단계는 이렇습니다. 먼저 자, 파일의 형식, 주피터 노트북에서 파일의 형식을 마크다운으로 변환해서 선택해서 일단은 파일 형식을 먼저 변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스트 폴더에 자, 연, 월, 일, 그 다음에 제목 형식으로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신 다음에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미지 리소스도 함께 관리합니다. 이미지는 언더바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에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에 여러분이 업로드하고자 하는 이미지들도 마찬가지 그대로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체크해 볼게요. 먼저 GitHub 로그인 했다. 테마 포크 완료했다. 그 다음에 아이디 github.io 사이트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첫 포스트 올렸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 소스 코드도 올려봤다. 자, 이렇게 다 하신 분, 자,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웹 포트폴리오 있는 사람이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최종 활동으로는요, 나만의 블로그 또는 포트폴리오 완성을 다 하신 다음에 URL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최소 3개 정도 포스트 작성하시고 또 간단하게 자기소개 페이지도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각자 뭐 프로젝트 수행하는 거 있으면 프로젝트 소스 코드도 한 개 이상씩 소개해 줘도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오늘 배운 걸로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충분합니다.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만든 사이트 URL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보면 더 재미있으니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